자,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내용을 한번 볼게요. The Law of Demand인데, 이 demand, 이거가 뭐냐면 수요의 법칙이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경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알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요의 법칙은, 그럼 이미 있는 배경 지식 갖고 한번 생각해봐. 수요의 법칙이 뭐냐면, 사려는 사람이, 구매자가 많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높아진 거지. 그치?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고. 구매자가 낮아지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겠지.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알겠죠?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 그 상품에 대한 그 수요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학교 때는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뭐뭐 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 아, 이거구나. 가격이 떨어지면 뭐하고, 구매자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아니었네. 그리고 그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뭐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수요와 가격과 수요는 뭐하다? 반비례 관계다.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수요 법칙의 정의 정도로 나오면 되고, 수요 법칙의 경제학적인 원리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요, 디펜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오늘 배울 수 있는 그 핵심 소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디펜제가 있는데, 디펜제가 뭐냐면, 특별한 뭡니다? 형태, 종류입니다. 상품의 특별한 어떤 특정한 형태인데, 됐죠? 자, 문법 문제로 이거 좋겠네. 이 for which 나오게 되면 이 위치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품의 형태는, 아직 for는요, 내비둬. 아직은 내비둬. 전통적인 그 수요의 법칙이, 네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볼게. 원래 문장은 뭐냐면 apply가 적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apply for 하면요, 어디에 적용하다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for가 있어야겠지. 근데 지금 for가 있어, 없어? 어디로 갔어? 여기 왔잖아. 원래는 apply for product야. 어플라이 프로덕트인데, 이 프로덕트랑 이 위치랑,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랑 이 프로덕트랑 같으니까는 위치를 썼고, 저도 갈게요 해서 요게 같이 넘어간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얘를 따로 놓고 생각하라는지 알겠지? 이해됐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안 된 거 같아. 자, 디펜제는 특별한 상품의 형태인데, 그 상품은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법 문제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for which를 쓸래? 아니면은 which 쓸래?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봐봐.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완벽한 문장인데요. 그러면은 apply 되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목적어가 없는데 그 위치 안 되는 거야. apply for의 목적어가 빠진 거야. 그래서 for가 만약에 여기에 있었어. 그럼 뭐 골라야 되는 거야? 그때는 위치 고르는 거야. 지금 for가 없어. 앞으로 갔으니까 그때 for 위치 고르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관계되면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for 위치 다음에는 뭐 완벽한 문장, 위치 다음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기펜제라는 게 나왔고, 그 기펜제는 좀 예외야. 수요 법칙에서 예외를 보여주는 거야. Switching the cheaper replacement. 바꾸는 거 대신에, 전환하는 거 대신에. 얘는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라는 표현이고, 전치사로 끝났으니까는 ing가 왔어요. 더 싼 대체품들로 대체하는 거 대신에 컨슈머들은요, need,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기펜제를 필요로 합니다. 기펜제가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예외적인 한 형태인데, 자, 여기 보고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더 싼 상품들로 더 싼 대체품이라고 하자. 리플레이서 대체다니까. 더 싼 대체품으로다가
전환하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은 뭐합니다? 원합니다. 뭐를 원해요? 더 많은 기펜제를 원합니다. 언제? 그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그 기펜제를 더 많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들을 덜 원하는 거야. 언제? 그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간격이 반비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게 될 거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는 올라갈 건데, 기펜제는 달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게 기펜제야.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덜 요구하는 거야. 덜 바라는 거야. 이런 게 있어? 한번 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에서의 쌀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기펜제입니다. 기펜제가 바로 뭐란 얘기야? 중국에서의 쌀이 지금 뭐야? 기펜제의 예시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뒤에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올 거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쌀을 더 많이 원하겠지. 자, 볼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을 덜 구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 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는 기펜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더 많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 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가지게 되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돼요. 써야 할 돈. On their type of product. 다른 형태의 종류에 쓸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돼. 야,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남은 돈을 가지고서는 다른 데 소비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고기를 산다든지 유제품을 산다든지, 데어리가 유제품. 그리고 그래서 바꿉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꿉니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쌀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쌀 사고 나니까 돈이 남네?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다른 걸 살까라고 해서 오히려 수요가 떨어지는 형태야.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쌀 가격이 오르잖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더 많은 쌀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히려 그 쌀, 기펜제에 뭐 하는 거야?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가 돈이 남으니까는 다른 제품을 사느라고 쌀의 소비가 좀 더 떨어지고, 쌀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쌀에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야. 왜? 다른 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기펜제를요, 선생님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펜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본재화라고 하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걸 기본재라 그래. 기본재의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쌀을 늘 먹어야 돼. 일정량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한국 사람들은. 맞잖아? 그러면은 쌀 가격이 떨어지면은 쌀을 어차피 내가 4만원 주고 샀네. 원래 5만원인데 그럼 만원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럼 다른 걸 사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덜 고프네? 그러면 쌀을 좀 덜 먹겠지.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쌀 가격이 올랐어.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쌀을 사고 나니까는 고기 살 돈이 없네? 그럼 뭐만 먹게 되는 거야? 쌀만 먹게 되겠지. 그게 기펜제였던 거구만. 이해됐지? 자, 그럼 이렇게 적자. 기펜제는 전통적인 수요 법칙과는 달리 가격 상승 시 수요가 증가, 가격 하락 시 수요가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펜제는 좀 어떤 특수한 재화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문법적인 거를 바로바로 찾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자, 이제 됐고요. 자, 디맨드가 여기에서 데디아의 주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에 지금 s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디맨드 떨어질 때 가격도 떨어집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for which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instead of 다음에 ing고요.
테이크 이점플 디펜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만 있다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적게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문법 문제 나올 게 뭐 크게 없는데 오히려 좀 요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선생님 여기 밑줄 그어볼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 쌀의 소비가 더 많이 늡니다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레스로 바꿨어.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여기에서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고기와 데일리의 상품은 뭐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얘도 레스를 바꾸면 틀릴 테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인크리즈 쓰면 틀리겠지. 이렇게 해갖고 단어 살짝 바꿔서 문맥상 추론 낱말로다가도 나올 수 있겠네요. 됐죠?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8번 같은 문제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빈칸 추론 문제가 있으면 벌써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요 밑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다 주제문을 향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There is, 거기에 있는데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주어예요. that 어떤 증거냐 하면 in organic development. 오르가닉이 뭐지? 유기적인 발달에서의 그 인식은 possession은 시작합니다. 뭐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그럼 쉽게 바꾸자. 유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생물이라고 해석하고 생물의 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 인식은 사고는 생각은 이렇게 바꾸자고. 쉬운 단어로 바꾸면 글이 좀 쉽게 보입니다. 생물들이 발전할 때 그 사고는 인식은 시작하는데 이것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 요거를 갖고 시작한대. 그 요거가 뭔지만 찾으면 되겠네. 아마 명사 형태로 나오네요.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까지만 읽고 딱 풀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산란 어린 아이와 그리고 침팬지가 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유기적인 거야. 유기농은 아니지. 생물인 거야. 이 생물이 had learned 배웠다라고 칩시다. 뭐를 배웠냐면 그 두 개의 박스들 중에서 present to them 그들에게 제시된 보여진 그 두 개의 박스들 중에서 한 박스는 with triangle particular size 어떤 특정한 크기의 삼각형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은 가지고 있는 하나는 항상 포함하는데요. 뭘 포함했냐면 매력적인 음식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웠는데 뭐를 알았냐면 두 개의 박스가 있어. 근데 두 개의 박스들 그들에게 제시된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박스들 중에 하나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triangle particular size shape니까는 특정한 모양의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뭘 포함하고 있었어? 여기에 푸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 거야. 이해됐지? 했었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각형에 있는 박스에서 음식이 들어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apply, 적용하는데 그들의 훈련을 어디에? 그 삼각형에 대한 훈련을 삼각형에 대한 그들의 훈련을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of different appearance 다른 외모의 삼각형을 배우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형태니까는 이거지. 삼각형인데 그 다음 삼각형은 좀 거꾸로 된 삼각형도 있었고 파란색 삼각형도 주고 노란색 삼각형도 줬단 말이야. 일단 삼각형은 있으면은 음식이 있다는 거 알면은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 트라이앵글들은요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더 작게 만들어지거나 더 크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요 upside down 거꾸로 되거나 뭐 이건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외형은 달라졌지만 하지만 음식이 들어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는 거야. 여기서 한번 더 볼게. 그 블랙 트라이앵글 온 화이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트라이앵글이 놓여졌습니다. 대체되어졌어요.
뭐에 의해서? 화이트 트라이앵글 블랙보드. 아, 그러니까는 블랙그라운드에 하얀색이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하얀색에 까만색 삼각형을 보여줬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아니면 아웃라인드 트라이앵글이니까는 이렇게 색칠이 안 칠해지고 이렇게만 된 거였어. by solid 1. solid 1은요, 여기에서는 윤곽선만 채워진 삼각형으로 뭐야? solid 1은 뭐라 그랬지? solid 1? 고체일걸? 아웃라인드는 고체. 뭐 solid 1? 일단 나중에 찾아보자. 이러한 변화들은 seemed 뭐뭐처럼 보이지 않았다? not to interfere.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됐지? 방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를 가지고? 인식에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방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슷한 결과가 획득되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BPP로 계속 나오네요. 획득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서도? G에게서도. 칼리 레질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사람은요, 뭐였냐면은 assert를 주장했습니다. assert는요, 강력하게 주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장했는데, 이 간단한 이러한 모양의 치환은, 형태를 모양만 바꾸는 것은 뭐다? 보편적인 거야. 누구야? 모든 동물에게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도. 그러니까 인간이나 침팬지만 어떤 형태나 이거 색깔이 바뀌더라도 큰 본질이 바뀌지 않아.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형태의 치환은, 간단한 이런 형태가 있어도 이것도 삼각형, 이거 삼각형으로 인식하는 거는 인간들에게서만 보편적인 건 아니었다는 얘기야. 모든 동물에게도 보편적인 거지. 됐죠? 됐지? 자, 이렇게 하자. 동물들은 형태와 외형이, 뭐 색깔을 포함한 외형이 달라져도 기본적인 패턴을 인식. 보편적인 거야. 인간에게만 아니면 모든 동물에게만? 그렇지.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된 거야. 어떤 특징적인 구조적인 특징들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외형과 달라져도 기본적인 패턴, 특징적인 패턴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니까 답은 몇 번이 된 거예요? 5번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 솔리드가요, 그러면은 그 꽉 찬이라는 표현, 가득 찬. 그러니까는 블랙그라운드인데, 아니면 아웃라인드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이렇게 쳐놓고 이 안쪽을 뭐를 채운 거야? 뭐 색깔로 채워진 삼각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글을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이제 그 내용을 잘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가 아까 좀 보였던 것들이 있으니까는 볼게. 자, 일단은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유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해석이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생물이라고 해석해주면 해석이 굉장히 편해진다. 알겠죠? 오케이. have difficulty ing.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되는 거 늘 봤죠? 그 삼각형이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졌고 돌려졌습니다. 거꾸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하나니까는 was 왔고 replace 수동태 왔고요. 자, 요거 조심할게요.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요, 그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투부정사를 부정한 거야. seemed,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닌 것으로 보였다야. 자, 이거 뭐야? 보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don't seem이 되겠지. 그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누구를 부정한 거야? 얘를 부정한 거지. 보인다를 부정한 거 아니지. 그러면은 seem not to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좀 구분해 주고요. obtained 획득당했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받았다고. assert는 외우세요. 강력하게 주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아이돌 밑줄 보자. 타입이 단수처럼 보이지만 얘가 꾸며주는 건 결국 트랜지션, 트랜스포지션이니까 치환인 거니까 S부터 쓰가 쓴 겁니다. 자, 제임스 반 데지라는 사람은요, 월스본 태어났습니다. 6월 29일 1866년도에 태어났고요. 레녹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어요. 됐죠? 매사추세츠 됐죠? 오케이. 그 6명 아이들 중에서 둘째였고요. 제임스는요, 자랐습니다. 가족에 자랐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가족에서 찾았어요. 자, 이 가족의 특징은요, 굉장히 창의적이래요. At the age of 14이니까 14살 때 그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요, 그의 첫 번째 카메라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take photograph, 사진을 찍었는데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마을의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14살 때 받았고요. 1906년대쯤에 그는요, have moved, 이사했습니다.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was taking, 얻었어요. 직업을 얻었습니다. 됐죠? 뭐뭐 하는 직업? 그의 성장하는 자라는 가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때는 부양하다라고 하자. 그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었습니다. 자, 직업을 얻었어요. 이거 말고요. 1907년도에 그는 이사했습니다. 이거 어디로 또 이사했어? 포버스라는 곳으로 했고, 버지니아에 있는 콤마 동그라미 외열 밑줄,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가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버지니아로 이사했고, 그리고 there, 거기에서 그는 일했습니다. In the dining room of hotel 챔버린. 챔버린이라는 호텔의 다이닝룸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그는 또한 일했습니다. 뭐뭐로서? 사진사로서 일했어요. 파트타임으로. 됐죠? 자, 이거 문법 문제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during인데, during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에 해당하는 굳이 while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잘 봐봐.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during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너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있잖아. 보이잖아. 이거에서 끊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는 열었습니다. 그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1910년도에 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젊은 군인들이 came to 왔습니다. 그 사진관으로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그의 사진들이, 이때는 가지다가 아니라 오형식 사역동사고, 그의 사진이 찍혀지도록. 됐죠? 이거는 문법 문제가 너무 잘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1969년도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할렘 on my mind, 나의 마음속에 하렘이라는 그 전시회가 가져왔습니다. 그를 국제적인 명성 인식으로 갖고 왔고요. 됐죠? 유명해진 건 몇 년도에 유명해졌어? 1969년도에 유명해졌고, 그는 1983년도에 죽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어. 선생님 되게 오래 살았죠? 자, 일단요, 문법 문제만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월스본 태어났습니다. 수동이죠. 그리고 자라게 된 거는요, 능동으로 보는 겁니다. 키워졌다라고 하면은 BPP를 쓰게 되겠지만, 창의적인 가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첫 번째 카메라를 받았고, and 그리고 take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찍었습니다. 됐고요. 이사했고요. 결혼했고요. 했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그의 가족이 지금 아기가 크고 있었나 보죠. 그리고 거기에서 which 쓸래, where 쓸래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during 쓸래, while 쓸래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파이라이트죠. have 나오면은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taken이 나왔지. 왜? 사진이 찍는 거야? 찍혀지는 거야? 찍혀지도록 수동이니까는 PP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40번 문장이네요. 자, 거의 다 10문제, 벌써 10문제 왔어요. 자, 원어브가 나왔으면 뭐뭐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i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the most, 가장 뭐뭐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시선이 집중이 되지. 그러면 주제를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는 뭐 하는 도구? 찾기 위한 도구.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저널링인데 여기부터 일기라고 적으세요. 리펙티브는요, 성찰적인, 반성하는 일기쓰기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소재가 바로 뭐란 얘기야? 성찰적인 일기쓰기야. 즉 이거야. 즉 생각을 하는 건데 다시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think on,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쓰는 건데 뭐에 대해서 쓰는 거야? What has happened to us?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성찰적 일기쓰기야. 그러니까 일기쓰기가 이제, 성찰적 일기쓰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게 성찰적 일기쓰기라는 겁니다. 199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은요, 물어봤습니다. 뭐에 물어봤냐면, 언더그레이드 스튜던트들에게 스프링 브레이크, 자,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에, 이건 여름방학, 봄방학이 되겠다. 봄방학. 그 언더그레이트니까는 졸업한 사람이야, 졸업 이전이야? 졸업 이전이니까는 학부생들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했냐면요, to journal, 일기를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ask가 물어보다 말고 요청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형식이니까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가치관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활동들을 일기를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to write, 쓰라고 했어. 오직 좋은 것만 쓰라고 했어요. That happened to them in day. 그 날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좋은 것들만 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것을 다 쓰라고 그랬고 개인적인 가치관도 쓰라고 그랬고 그냥 이것만 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성찰적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될 테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일어난 어떤 사실만 기록하게 한 거지. 어느 게 더 생각이 많은 거야? 요게 더 생각이 많지. 3 weeks later, 3주 뒤에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have written about their, 가치관을 쓴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고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어. 어떤 능력?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Who had, 어떤 사람들? 좀 더 집중했던 사람들. 좋은 일에만, 스토프. 좋은 사건이나 좋은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됐지?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 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긍정적 사건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야. 가볼게요.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자, reflect on 하면요, 얘가요, 반성하다라는 표현이고 성찰하다라는 표현이야. 어떻게 그들의 일상의 활동들이 지원했는지는, 그들의 가치관들을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은, 성찰함으로써, 그치, 성찰함으로써 학생들은 얻었습니다.
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퍼스펙티브, 인식을 얻었습니다. 뭐뭐에 대한 인식? 이러한 활동과 그리고 선택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얻었습니다. 마밤, 내가 볼 때 이거는 중요할 것 같아. 적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헤이즐이 이게 성가신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성가신 일들이 이제는, 자 그럼 봐봐, 그 작은 스트레스와 성가신 일들이 이제는 뭐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뭐가 되었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넥시하면요, 뭐 실제로 실천해서 다시 이 작은 스트레스와 귀찮은 일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가치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치관의 증거가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떤 그 성찰적 일기를 씀으로써 이러한 불편하고 성가신 일들 자체가 이런 자기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도구가 됐다는 얘기가 되지. 갑자기 그들의 삶이 가득 찼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들, 행동들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이 모두 had to do, 해야만 했던 것은, 잠깐만요, 이 문장 형광펜 밑줄 볼게요. 올이 주어가 되고요. 이런 구조가 보이지. 이런 구조가 보이지. 그러면 올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온 일을 관통시키라 그랬어.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to가 생략이 됐는데, 해석할 때 그들이 해야만 하는 건 반영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반성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해서 온 일을 관통시키는 게 뿐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쓰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만 했던 것은 오직 반성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쓰는 것 뿐이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 하는 거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거야. 뭐를 가지고? 개인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됐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일상의 활동들을 기록. 이게 바로 뭐라고? 성찰적 일기쓰기인데, 얘네들이 행복, 건강, 자신감, 스트레스가 적어졌으니까 스트레스 대처, 능력 높임, 그래서 삶의 의미를 높임. 오케이? 류진이 잘하는구만. 어려워요? 쉬워요? 어? 쉬워요. 7, 8 다 나오는데 진짜로? 꼭 나오는 게 지문이 8가지가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그 중에서 2가지가 랜덤으로 골랐었다. 그 총 10개? 네, 총 마라톤에서는 10개 나오고 교과서에는 그 10개, 잠깐만, 10개잖아. 네. 그럼 다 할 필요가 없잖아. 꼭 다 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랜덤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10문제가 나온다며. 네. 지금 우리는 20문제를 한다고. 네. 지금 나 10문제, 우리 11문제째야. 이거 하면 이제 그 다음 거 하면 11문제야. 내 얘기는 네. 다 해줄 건데 아, 안 해도 되는 10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랜덤으로 2문제가. 아, 그 중에서 2문제가 나온다? 네. 아, 8문제는 정해졌어? 네. 아, 알았어. 8문제는 정해졌고. 네. 그러네. 그러면은 나는 10문제를 찍어줬는데 네.
8문제, 10문제를 찍는데 그 중에 8문제 나오고 뭐 이거 잘못 내가 잘못한 거 그냥 닥치고 해주면 되는 거네. 네. 알았어요. 자, 이거는 뭐지? 보통 선생님이 41, 42번에 해당하는 거는 잘 안 해주거든요, 애들. 근데 이제 그 안 해주는 이유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이거를 잘 안 내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줄게요. Within thousands of 웹사이트, 수천 개의 웹사이트들, 수천 개의 텔레비전 채널들, 수천 개의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수천 개의 그 폴컨, 그러니까 전화와 함께 it is easy, 쉽습니다. it is 형용사 가짜 주어, to야 진짜 주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드로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익사하다예요. 드로운이 뭐라고? 익사하다야. 미디어의 홍수에 익사하게 되는 것은 ED에만 둥그렇지만 익사하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의 양적인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익사하기 쉽다는 얘기는 진짜 뭐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인이 집중력과 균형이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으로 들면 되는 거고요. 드로운을 익사하다가 조금 더 어색하면은 그냥 이 자체를요, be drowned in 하면요, 어디에 빠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미디어의 홍수에 빠지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약간 미디어가 너무 많아서 정보의 과부하가 생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적을게. 정보의 과부하. 정보가 너무 많아.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주 try to observe, 흡수하려고 노력합니다. try to 노력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많은 방식들로, 우리는 너무 많은 방식들로 너무 많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뭐뭐 하는 동안에 at the same time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어디까지였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동시에는요, 이제 시간이고요. while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ing야.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we are가 생략이 돼 있겠네. 우리가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랩탑으로, 그리고 being 또 나왔어. being interrupt. 이 being은 생략도 된다. 왜냐하면 PP 자체가 분사기 때문에 ing 현재 분사 똑같아요. 그 지속적인 메시지의 방해를 받으면서 모바일 폰. 자, 익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음악을 들어. 뭐를 듣는다고?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방법에서 우리가 흡수되고 있는데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있어. 그러면서 또 뭐도 오고 있어? 텍스트 문자 메시지도 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지. 이 장면이 보였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는 종종 try to observe 뭐 합니다? 우리는 흡수돼요. 몰입해요. in 어디에 너무 많이 몰입하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방식들에 되는데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뭐 하면서? while 이메일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랩탑으로 노트북으로 그러면서 또 방해도 받고 있어. 뭐에 의해서? 문자 메시지에 의해서, 모바일 폰에 의해서. Is there? 있으니까. And one thing, 어떤 한 가지가 있으니까 I have learned, 내가 배웠던 거기에 한 가지가 있나? To help me survive, 돕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 내가 배웠던 한 가지가 거기에 있니? 한 가지가 있을까?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왜 쓰냐면 내가 지금 익사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있어. try to, stick to. try to는 노력하다고요. stick to는요, 고집하다야. 그래서 고집하세요. 한 가지 형태에만 고집하세요. 미디어를 한 가지 형태에만 고집해. at the same, 한 번에 미디어 몇 개끔? 한 번씩만 하세요. 다시 stick to, 한 가지만 고집하세요. 미디어 한 가지에만 고집해.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
자, to a extent 이거를 외우세요. 얘가요, 뭐뭐 정도 이런 표현이야. 어느 정도인데 여기가 large니까는 주로 이런 표현이 되겠지. 주로, 대체로 우리는 자, to a extent가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to the extent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야. 근데 여기는 작은 정도야 large가 들어갔어. 그럼 큰 정도까지니까는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라고. 주로 우리는 have 가지는데요. 매우 제한된 한정된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정된 능력을 가져요. 집중해야 하는 능력인데 그 집중할 거를 되게 제한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전체적인 소재는요. 정보의 과부하에 해결책은 바로 뭐란 얘기야? 한 번에 하나씩만 해.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넘어오면서 정보의 과부하가 여기 넘어오면서 정보의 과부하는 뭐란 얘기지? 멀티태스킹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야. 그치? 근데 몇 개만 해라. 무조건 한 가지만 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이루고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try to absorb 흡수하려고 노력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요. at once 한 번에 또 나왔어. at a time이나 once나 at once나 똑같은 거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은 종종 자주 뭐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충돌합니다. 됐지? 그러니까는 너무 많으면 서로 방해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단지 talking action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take up 하는데 얘가 차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야기하는 행위는 take up 차지하는데요. 우리의 working memory 일하는 메모리의 그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trying to talk 하는 것은 about 복잡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걸리겠다.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걸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다시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고 운전을 at the same time이니까는 동시에 운전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야기도 하고 운전하는 것은 푸시 밀어요. 강요해요. 우리의 능력을 어디까지 밀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강요하는가? 우리의 한계까지 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한계까지 밀어놓는다는 얘기는 위험하기까지도 할 거라고. 운전이니까. This is one. 이것은 이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전히 가는지, 극장에 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좋은 영화를 위해서,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왜 극장에 가는지. It is on. 이것은 어떤 경험이야? 이런 경험이야. 왜냐하면 모든 모바일 폰들이 스위치 오프, 꺼지기 때문에 어떤 경험일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경험? 완벽한 경험, 잘못된 경험, 도덕적인 경험,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몇 번일까? 그렇죠. 완벽한 경험이죠. 풀 익스피리언스 완벽한 경험이거든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핸드폰이 꺼졌으니까. 됐습니까? 많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의 형태들이 뭐뭐입니다. 오직 즐겨집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여기 형광펜 밑줄고 한 번에 하나씩만 정말로 즐겨지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멀티태스킹보다는 하나에 하나씩만 집중해야지 우리가 커진다는 얘기야.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자.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단어는 안 나왔어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할게요. 멀티태스킹은 집중과 기억을 방해. 한 번에 하나의 미디어에만 집중. 그러면 몰입을 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할 때만 좀 좋아지는 문제가 되고요. 자, 이 글의 제목은 한번 골라볼 수 있고, 자, 이거는 5번이죠. 자, 볼게요. 돈 접지 판단하지만 책을 이곳에 속담으로 나왔네. 표지를 보고, 그래서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속담이고요. 두 번째, two head, 두 개의 머리가요, are better than one, 하나보다 좋다라는 얘기는 어떤 협동의 강조죠. 그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되겠지? 이렇게 적을게요. 협동.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얘기는 어떤 근면함,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속담이고요.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 자, 이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라임이 맞춰지고 있죠. 그치? indeed, indeed. 오케이? 그래서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됐죠? 우정의 깊이에 대한 얘기죠. 그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요. Don't bite off. 깨물지 마. 이상을, 네가 씹을 수 있는 거 이상, 너의 능력 밖의 일을 하지 마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몇 번? 5번이 됐습니다.